자, 새로운 아이폰이죠. 아이폰 15의 출시가 무려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 6월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6월 중순에는 새로운 아이폰이 시범 생산이 진행되고 6월 말에는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있었던 소문들이 정리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에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있는지 아이폰 15 소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국 팍스콘에서는 최근 아이폰 15의 양산 테스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부터 팍스콘에서는 직원 채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하면서 아이폰 15 시리즈 생산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었는데, 아이폰 15 시리즈의 양산 테스트가 팍스콘 정주어 공장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폰 최대 생산 시설인 팍스콘 정주어 공장은 작년까지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공장 셧다운과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생산 차질이 생기면서 애플이 생산 기지를 인도와 베트남으로 분산 이동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팬데믹 이전 이상으로 분주하면서도 또 차분하게 생산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산 테스트가 들어갔다면 이제 디자인은 확정이 되었죠. 이미 아이폰 15일째에는 앞선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정리해보면 무엇보다 모든 모델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출된 전면 강화유를 통해서 프로 시리즈의 베젤은 1.55mm의 크기로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얇은 초박형 곡선 베젤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프로 라인업에는 애플 울트라와 같이 라운드형의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는 성능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3나노 공정 기반으로 제조된 차세대 A17 바이오닉 칩이,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A16 바이오닉 칩이 탑재될 전망입니다. A14, 15, 16 칩셋은 모두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처음으로 3나노 공정으로 양산되는 A17 칩셋이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높아진 밀도와 전력 효율 개선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A16 대비 25%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올해 초부터 TSMC의 3나노 공정 수율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TSMC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플에게 가격 인상을 요청하였지만 애플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고 애플도 아이폰 판매 감소로 인해서 추가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A17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만일 A17의 칩셋이 이 문제로 인해서 성능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M3 칩셋으로도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애플의 A17과 M3 칩의 에너지 효율성, 즉 전력 효율에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의 리서치사인 트렌드폴스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의 램 주문을 늘렸다고 하는데요.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는 8GB 램이 탑재되고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6GB 램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는 USB 3.2 또는 썬더볼트 3 이상을 지원하는 USB-C 포트가,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기존 라이트닝과 동일한 속도의 USB 2.0의 속도로 제한되는 USB-C 포트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서서 알려졌던 MFI 케이블 계획과 또 이에 대한 EU의 강경한 입장도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EU의 새로운 법률이 2024년 12월 이후 발효되기 때문에 애플이 과연 준비했던 전략을 오래 실행할지 여부가 큰 관심사입니다. EU의 강경한 입장을 우회하는 전략인지 아니면 정말로 소문의 포트리스로 가는 첫 단추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아이폰 15 시리즈는 15W의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할 것이며 또한 맥세이프 이외 충전기, 즉 MFM 인증을 받지 않은 서드파티 충전기도 동일하게 15W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이폰 16까지 MFI 충전 케이블 전략을 사용하고 17부터 포트리스로 우회하여 EU의 규제 시한을 최대한 우회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EU에서는 새로운 스마트폰 배터리 설계 의무 규칙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쉽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는 의무인데요. 2027년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폰도 다시 자구책을 마련하여야 하게 되었는데요. 궁극적으로 과연 애플이 어떤 전략을 선보일지 정말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매번 가장 크게 공들이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프로 시리즈의 카메라죠. 아이폰 15 카메라 소식에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기능은 페리스코프 렌즈, 일명 잔망경 렌즈의 탑재
탑재 여부입니다. 그동안에는 프로 시리즈에 모두 탑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최상 모델인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만 탑재되는 것이 확정되었고, 이는 LG이노텍에서 단독으로 납품합니다. LG이노텍은 아이폰 15 시리즈 공정의 순조로운 진행과 함께 목표 주가도 최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3배 광학줌 대비 5에서 6배율 기능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카메라의 핵심은 바로 센서죠. 이 센서를 공급하는 소니에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전용 센서로 IMX903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문으로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1인치 크기의 센서들이 들어감에 따라서 IMX903의 크기 또한 1인치에 가까운 1.14분의 1인치 크기로 향상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 탑재되는 이 센서는 실제로는 센서의 성능 향상은 있지만 센서 사이즈는 아이폰 14 시리즈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1인치에 가까운 센서는 아이폰 15 시리즈가 아니라 크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에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6 프로는 6.27인치, 아이폰 16 울트라는 6.8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만큼 기기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센서를 탑재할 것으로 보이고, 아이폰 15 시리즈 카메라 센서의 사이즈는 전작인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와 동일한 48메가픽셀의 1.28분의 1 크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센서는 빛 번짐 현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역광 촬영 품질도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다행인 소식은 아이폰 15의 카메라 범프가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소개되었던 캐드에서는 앞선 렌더링보다는 카메라 범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해당 렌즈 크기는 여전히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성능의 향상은 분명히 크게 기대되는 부분이지만 디자인적인 요소를 고려하면서 적용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인상되지는 않았는데요. 올해는 인플레이션과 부품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아이폰 가격이 10에서 20%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5 시리즈는 기존과 동일한 $799, 아이폰 15 플러스 $899를 유지하고,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는 $100 인상된 $1099와 맥스 $1199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는 기존과 동일하게 9월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식되었고 WWDC 2023을 순조롭게 보내면서 애플에서 9월 행사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예전과 같이 완전 라이브 이벤트로 진행하지는 않고 최근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 부분 녹화 및 미디어 초청 이벤트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애플 스토어가 한국에 많이 오픈되었고 추가 오픈까지 예정되면서 1차국 출시에 대한 기대 또한 올라가고 있는데요. 통신사 협의 및 전파 인증으로 인해서 아쉽지만 한국 출시는 지난 아이폰 14 시리즈와 동일하게 10월 1주차 금요일인 10월 6일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소식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인 소식을 확인하는 대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신 노드VPN에서 전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합동참모본부에서는 한미 사이버 보안 및 지휘통신 분야 약정 체결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파트너와 맺는 최초의 사이버 보안 공동 지침 협약으로 그만큼 보안 위협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안의 생활화는 편리함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노드VPN은 진화되고 다각화되고 있는 다양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60개국 5천여 개의 안전한 서버 제공은 물론이고 새롭게 바이러스 및 각종 위협 방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VPN 서버를 거치지 않고 암호화된 비공개 라인을 통해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메시넷 기능이 추가되어 앱에서 설정 한 번이면 악성 소프트웨어, 추적 방지, 광고 차단, 그리고 다이렉트 연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검색창에 rootVPN.com 루트9을 사용하시거나 쿠폰 코드 루트9을 사용하시면 언제나 항상 가장 최고의 조건으로 최고의 보안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